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테러를 한 게 한 7개가 돼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60년대 말에 송추 간첩, 무장 간첩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간첩이 사살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그 다음에 1970년에 있었던, 이것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충문 폭파 사건. 국립묘지에 박정희 대통령이 6월 25일 행사를 위해서 올 때 아웅산 묘소 터뜨리듯이 폭파시키려고 하다가 폭탄을 장치하던 간첩이 폭살을 한 1970년의 현충문 사건. 그 다음에 1974년 8월 15일의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1983년 10월 9일 한글날에 있었던 아웅산 테러. 그 다음에 그 86년 아시안 올림픽 직전에 있었던 김포공항 쓰레기통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김포공항 테러. 이건 하도 테러가 많으니까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다음 87년 11월 29일 김현희를 시켜서 그것도 노동자가 타고 집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터뜨려가지고 115명을 죽인 할리 폭파 사건. 이렇게 하면 7번이에요. 7번.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가 이스라엘 같았으면 7번 죽어야 됩니다. 7번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같았으면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다 찾아다니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에 제대로 된 보복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해야 됩니다. 십자우한이란 말이 있죠. 많이 아는 게 병이다.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벌써 김정일의 소행으로 밝혀지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쓸 수단이 별로 없다.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력 보복은 누구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친북 좌익 세력들이 그동안에는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다가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쪽으로는 이야기를 접고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보복을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보복할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북한 핵 문제를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김대중 노무현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까? 북한이 테러 집단을 상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항복하겠다는 말이죠. 항복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아마 속아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정부 안에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명박, 김정일 회담을 만들어가지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명박 대통령 뒤에 속삭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46명의 원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묻고 있습니다. 각하, 우리는 왜 죽었습니까? 제가 대신 대답을 하면은 왜 46명이 희생되느냐? 대통령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친북 좌익 세력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46명이 돌아가신 겁니다. 46명이 돌아가신 것에 제일 큰 이익을 볼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왜냐?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연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연내에 아마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관계하고 있는 안보수석이라는 자는 아까 김동일 선생님도 개탄하셨지만은 공개설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이렇게 극존칭을 쓰고 그 20살 겨우 넘긴
애송이 김정은한테는 후계자로 확정되신 분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반국가단체의 수괴한테 님자 깨서 이렇게 붙이는 자는 이건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틀러 보고 총통님 하면은 당장 맞아 죽지. 이런 자가 대통령 바로 옆에 지금도 붙어가지고 군대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군을 감사를 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의 가해자는 김정일이고 피해자는 국군인데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인 국군을 지 이름 와중에 감사한다는 거 있습니까? 그 감사는 대통령을 감사를 해야 되고 청와대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에게 보고할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 안식구만 조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 깡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시장에 나가서는 얻어맞고 오면서 집안에서 부인 때리고 아들 때리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골목대장이에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골목대장밖에 안 됩니까? 김정일 앞에서 끽소리 못하는 만만한 국군 국방장관한테 분설치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냐?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멱살을 잡더라도 반드시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에 따라서 김정일과의 회담 깨끗하게 단임하고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가지고 김정일을 제거하는데 국력을 투입을 해서 46명의 원혼을 편안하게 잠드시도록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목표를 그런 식으로 딱 정하면은 김정일 정권 무너뜨리는 거 2012년까지 늦어도 2012년까지 할 수 있어요. 2012년까지.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는 특공작전을 못합니까? 우리 공수부대는 왜 만듭니까? UDT는 왜 양성을 합니까? 미사일은 왜 갖다 놓습니까?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북한을 보복 공격할 만한 국제법적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번이나 당했고 이런 전쟁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보복은 천천히 해도 되고 빨리 해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무력 보복 않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그건 비겁한 자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무력,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목표는 누구냐? 김정일과 그 척건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을 때리지 않고 군사시설 때리면 김정일은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김정일을 굶겨야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듯이 김정일을 위태롭게 해야 우리의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일은 북한 주민 300만을 굶겨 죽이고도 지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는 자입니다. 즉 북한 주민, 북한 군인이 죽거나 다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 신변에 위험이 오면은 그때는 굽히고 나오니까 우리의 북한에 대한 공격은 포인트를 어디 맞춰야 되느냐? 김정일에 맞춰야 됩니다. 타겟이 김정일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김정일을 죽일 수 있는 방법.